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TV 최연석 변호사입니다. 보험로는 보험설계사 전문 변호사가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가입자 모두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명쾌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드 대여, 경유계약, 환수금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소위 코드 대여나 경유계약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GA 조직 영업 환경에서는 실적 유지나 시책, 수당 등을 목적으로 실제 모집자와 전산상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들이 시간이 지나 해지되거나 실효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나 GA 측에서 전산상 명의자만을 상대로 거액의 환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설계사가 신입 시절 팀장이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명의를 제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게 되면 상담도 하지 않은 내가 왜 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가 라는 막막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이며 위촉 계약서상 환수 의무가 존재하고 수수료 또한 해당 코드로 지급되었다는 형식적인 논리를 앞세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쟁점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수금 사건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제 모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모집 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명의 대여를 해준 설계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보험 모집 행위가 없었다는 점. 고객 상담이나 상품 권유, 청약서 작성 등 실제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모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단체방 대화, 관리자의 지시 내용, 고객과의 통화 내역 등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수수료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명의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자가 이를 회수하거나 다른 설계사에게 송금하는 등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배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상 수령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명백히 다르다면 환수 책임 역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 구조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회사나 GA 조직의 묵인 및 방조 여부입니다. 경유계약이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장기간 반복되었고 실적 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이를 전제로 운영해왔다면 회사 측의 관리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적 확대를 위해 이러한 편법을 사실상 묵인해온 회사가 사후적으로 모든 책임을 설계사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환수금 청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당황하여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거나 분할 납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실제 모집 구조, 관리자의 개입 정도, 수수료의 실질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험 경유 계약 사건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나 지회의로부터 환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설계사TV 최연석 변호사입니다.